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의 시작은 지난 2월 12일에 있었던 업계 최초,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했죠. 엔비디아에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인가요? 얼마 전에 HBM4E의 샘플도 출하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자신감 때문인가, 또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얼마 정도 갈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평택 캠퍼스에 P5 팹2, 이게 6차 공장이죠. 이게 7월 착공이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했죠. 이것이 확정이 이렇게 일정을 좀 땡겼는데 왜 그랬을까? HBM4라든가 HBM4E 뿐만 아니라 HBM5에 대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만에서 있었던 컴퓨텍스 2016에서 차세대 기술 HBM5에 대해서 HPB 냉각 기술이죠. 그 다음에 2나노 베이스 다이죠. 뭐 이런 기술들. 그러면서 이렇게 착공을 좀 당기는 것이고, 그리고 27년 이후 적어도 29년, 맥쿼리에서는 29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뭐 최태훈 회장은 2030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적어도 5년에서 5년 이상의 AI 시대의 메모리 주권이 확실하다는 거, 이것이 다 확인이 되니까 팹 증설에 굉장히 빨리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의 컴퓨텍스 2016에서 삼성은 HBM5의 핵심 기술인 HPE 히트 패스 블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먼저 IHBM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제가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삼성은 지난 엑시노스 2600을 개발할 때 HPB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엑시노스 2600에 적용을 한 건데 이것이 그대로 HBM에도 적용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을 잘 개발을 해놓으니까 돌려막기, 돌려쓰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기술하고 평택의 P5 팹2 7월 착공 소식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단순히 삼성이 HBM을 개발한다 수준은 아닙니다. 훨씬 더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큰데, HBM4에 대한 자신감 업계 최초로 했죠. HBM4E도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HBM4의 샘플도 했죠. HBM5의 로드맵도 했죠. 그럼 평택 P5 팹2도 조기 착공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HBM4E 샘플 출하 이렇게 돼 있죠. 세계 최초. 그러니까 이게 아마 SK 하이닉스는 HBM4E의 샘플은 하반기에 나올 예정인데 삼성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HPB를 냉각 기술을 여기에다 적용을 해봤는데 이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냉각 기술이 HBM5보다는 HBM4E에다가 제한적이지만 적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삼성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가? 지난 수년 동안 삼성이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렸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6년 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죠.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달라졌습니다. 1단계로는 HBM3 12단 공급 작년 하반기죠. 그리고 2월 12일 날 HBM4를 이제 양산 출하를 2월 10일 날 했고, 얼마 전에 HBM4E 샘플을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대만에서 HBM5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이 한번 딱 시동을 거니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있고, 삼성은 이미 HBM4, 4E, HBM5까지 한 번에 로드맵을 공개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부적으로 수율과 양산 준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텍스 2016에서 공개한 진짜 무기는 HPB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엑시노스 2600에 벌써 해봤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기술은 HPB, 히트 패스 블록, 그러니까 이 열이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블록, 어느 공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가장 큰 적은 열입니다. 열. 이 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HBM3, HBM4, 4E, HBM5로 올라갈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적층 단수는 높아지고 전력 민도는 증가합니다. 결국 병목 현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컴퓨터.
연산이 아닙니다. 썰모, 열에서 이게 병목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HPB의 의미는 HPB는 칩 내부에 별도의 열 배출 통로를 만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열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부에. 근데 여기에다 HPB 통로를 하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뭐 크게 만들어 놨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죠. 뭐 HBM이라고 하여 저 엄지손톱도 안 되는 이 공간 안에다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한 탁월한 기술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HBM은 뜨거운 공기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갇혀버리는데 HBB는 숨겨진 환기구를 만드는 기술. 그래서 송재혁 CTO 최고 기술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꿀뚝이라고 했습니다. 환기구는 꿀뚝이잖아요. 꿀뚝을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이 꿀뚝에서 발열이 감소를 하고 소비 전력이 감소하면 수명이 증가하고 클럭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IT 기기에서 열이라는 건 쥐약입니다. 뭐 전력하고 수명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IHBM과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IHBM 기술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것이 아니면 냉각 기술. 구조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구조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기억하십시오. 목적 뭐예요? 냉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HPB와 SK 하이닉스의 IHBM은 뭐 같은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부 열을 경로를 확보를 했고 냉각 구조를 장치를 만들었고 열 저항을 감소를 하는 반면 발열을 직접 제거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HBM 경쟁은 속도 경쟁에서 열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HBM입니다. 이 전체가 HBM인데 거기에 일정 부분을 아이스라고 여기 딱 전화놨습니다. 요런 걸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열을 빼겠다는 건데 삼성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HBM 구조가 아닙니다. 엑시노스 2600에서 쓰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성 엑시노스 2600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HPB.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아는 그 우리 한국경제의 강예린 기자가 지난 2월 달에 어떤 기사를 올려놨는데 여기를 벌써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엑시노스 2600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결국 이 기술이 HBM에도 그대로 써먹게 되고 실증 단계까지 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실증을 어디에서 했었느냐? HBM4E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또 얘기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베이스타이, 2나노 베이스타이입니다. 그래서 HBM5는 삼성 같은 경우는 원시 디램에다 2나노 베이스타이 조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닙니다. 로드맵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SK 하이닉스도 원시 디램으로 가는데 거기는 이제 뭐 3나노가 될지 이제 TSMC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죠. 현재 HBM은 디램 적층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이스타이가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전력을 공급하거나 신호 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베이스타이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ASIC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는 디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타이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2나노가 중요하냐? 지금 삼성이 2나노를 잘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에도 2나노를 했고 테슬라의 수주도 받아서 2나노가 잘 되고 있습니다. HBM4 시대에 베이스타이의 비중은 약 15에서 20%, HBM5에서는 20에서 30%, HBM6 시대에서는 30 내지 40%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타이를 얼마나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이 통계를 통해서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HBM은 점점 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플러스 로직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번 기사의 핵심, 진짜 핵심입니다. P5 팹2를 조기에 착공한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고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고독 달팽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원래 P5
펩2 6차 공장은 27년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27년 7월 착공으로 6개월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7월 중순이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했죠. 기본 소스를 받아가지고 챗GPT를 이용해서 그래픽을 그렸는데 빠진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아마 어떤 관련된 부분한테 제가 감수도 받았습니다. 오케이 해서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자, 이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됐고, 왜 갑자기 당겨졌을까? 갑자기 당겨졌을까? 갑자기는 아닙니다. 삼성이 시장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죠. 자, 메모리 반도체 병목, 메모리 반도체의 쇼티지가 언제까지 갈 건가? 상당히 갈 것이다. 맥쿼리는 5년,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2030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삼성 내부에서도 27년 이후에도 여전히 HBM, 그 다음에 DDR5, LPDDR5X, 소캠2, AI 서버 메모리, 그러니까 HBM 플러스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에 P5, 5차, 6차 공장을 지금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영상도 제가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P1, P2, P3, P4까지 다 보이고, 가운데 까맣게 길게 보이는 것은 10층짜리 사무 6동인데 지금 3층에서 중단되어 있는 곳 시작하고, 왼쪽에 삼각형 뾰족뾰족한 건 삼성 어린이집이고, 타워크림이 많은 있는 부분은 5차 공장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에 여기 녹색 부분은 주차장 옆에 있는 헬리포트인데 지금 완전히 다 막아버렸습니다. 주차장을 하나도 안 쓰죠. 저 헬리포트 뒤에 지금 길쭉하게 오른쪽으로 보이는 건물 뒤에 있는 모듈 삽장이 이곳에 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P5나 P6를 빨리 하려면 P4에서 사용하던 것처럼 1000톤 규모의 모듈을 만드는 거죠. 모듈을 만들어서 이걸 끌고 가서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으로 한 방에 들어 올리면 뭐 한 달에 걸쳐서 일할 것을 그냥 한 방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내부 샵장, 외부 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모듈, 레고 블록 생각하십니다. 레고 블록처럼 해서 이렇게 일을 빨리빨리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건물, 나지막한 3층 건물은 전진 캠프입니다. 삼성전자, 물산, E&A, 중공업이 쓰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뒤에 보이는 높은 그 건물은 폐수 처리장 그린동, 그 다음에 15만 4천 볼트의 1호사동인데 이제 변전소죠. 자, 여기 지금 가운데 보면 좀 검게 보이는 부분이 터파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주차장으로 쓰던 부분인데 지금 저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터파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차 공장 P5 펩2가 시작하면 이쪽에 서쪽 부분, N쪽 부분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쪽에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조만간 저기도 아마 PH 파일을 박는 기초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상당한 부분이 됐습니다. 삼성은 팹을 만들 때 지하로 깊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얼추 됐습니다. 조만간 항타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화살표처럼 보이는 건물이 삼성전자, 삼성 E&A, 삼성중공업의 전진 캠프고, 그 건물 뒤에가 모듈 샵장이 있는데 그것이 주차장 쪽으로 옮기고, 오른쪽에 황토빛 보이는 부분이 삼성 CDC 물류창고에 있는데 다 철거가 되고 바닥까지 다 깼습니다. 자, 준비 다 됐습니다. 준비 다 되고 이제 수뇌부에서 자, 착공합시다. 공식적으로 착공 그 식은 열지는 않겠지만은 자,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갈 겁니다. 평택의 P5 펩2의 의미는 구독 달팽이가 직접 촬영하고 있지만은 P5 펩2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 뭐 내용에 따르면 HBM, 차세대 D램, 원 D도 아닙니다. 원 E 정도 갈 겁니다. 낸드라든가 파운드리라든가 첨단 패키징. 그 다음에 제가 현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에 따르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P5 구조가 P3, P4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서 제가 개념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아마 그래픽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P5나 P5 이제 2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HBM 비중을 늘릴지 DRAM 비중을 늘릴지 그것은 현장의 수뇌부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삼성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챗GPT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한 겁니다. 챗GPT가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쫙 만들어 봤습니다. 훨씬 입체감이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파랗게 보이는 부분들은 벌써 거의 끝나가고 P4의 지금 절반 정도만 남았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약간 녹색으로 보이는 데가 P5, P6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삼성은 P5를 서두를까요? 뭐 수요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근 시장이 변화됐죠. 과거에는 이랬었습니다. 경기 사이클, 정설, 공급 과잉, 가격 폭락 다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죠. 그런데 현재는 LTA, 장기 공급 계약, CSA 그냥 물량을 그냥 선점을 한다니까요. 선급금 뭐 10에서 30% 현금을 줍니다. 데이터 센터 등 수요가 먼저 확정이 되고 하니까 증설을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지어놓고 고객을 찾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고객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P5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년짜리 계약을 했다 그러면 저기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거기에 공급이 될 것입니다. 고독 달팽이의 총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단순한 P5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이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HBM4 양산에 자신감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고 그러면 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신감을 가졌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HPB 냉각 기술이죠. 이나노 베이스 다이로 P5를 선점을 하겠다는 거. 세 번째로는 P5 펩2 6차 공장을 시골에 착공해서 생산 능력을 최대한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겠다. 네 번째는 27년에서부터 30년 메모리 공급 부족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HBM5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HBM5 이후 시대의 생산 능력까지 동시에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 달팽이는 HPB보다는 P5 펩2의 7월 착공 확정이 더 큰 뉴스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계속 P5를 추적해온 고독 달팽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발표는 삼성이 P5를 다시 본격 가동시키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고 향후 P5 펩1 5차 공장이죠. P6 일명 P5-2 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저희 사무실이 P5, P6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뀌는 이런 현장들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